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가 종결된 강제 경매 사건, 전세권자가 있는 경매 물건 분석 사례의 실사례를 예로 들어서 경매 관련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의 강제 경매 사건인데요. 소재지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곳으로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의의 매각물건 명세서는 입찰물건 명세서 또는 경매물건 명세서라고도 하는데 집행관의 현황조서 보고서, 임대차 관계 조사서, 이해관계인 또는 임차인들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토대로 작성되며 경매 입찰자에게는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매각물건 명세서 이 세 가지 문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원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권리의 발생 원인이죠. 권원과 점유한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인수하는 것이죠. 낙찰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의 공시. 경매법원이 작성하여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임차인의 점유권원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 공적 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가 여러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위 사례 보신 사례에서 1번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의 전입일자를 비교하여 이 전입일자가 더 빠른 경우에는 그 임차인은 경매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 본 사례에서 전세권자 주거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5년 5월 29일이므로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5년 10월 14일보다 빠르므로 이 임차인은 본 전사권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본 사례 전세권자는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되지 않으며 단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 연립주택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요 임차를 인수해야 합니다. 임대차를 인수해야 되고 본 사례 전세권자는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호실에 같은 날 전입한 것으로 보아 공동 임차인으로 보여지므로 보증금은 18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위 경매 사례에서 전세권자의 경우에 이 경매 사례 전세권자 경우에 경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은 아래 경우에만 말소되고 그 외에는 모두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경우 전세권은 소멸되고 배당을 받겠지요.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 말소됩니다. 위 사례 공동 전세권자 노모모 하모모는 경매 신청 및 배당 요구를 모두 하지 않았으므로 경매 참가자 입찰 금액은 경매 참가자는 경매 목적물의 시세 약 26억 5천 내외와 인수해야 할 전세금 18억 액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수해야 되므로 낙찰자가 전세금 18억 인수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입찰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전세금 18억과 낙찰가 6억 8,400만원 합계액이 24억 8천만원입니다. 시세는 26억 5천에 정도가 되므로 경매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수익률 분석을 해보면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전세금 18억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니고 배당을 요구했으므로 배당을 받아 나갔겠죠. 입찰가를 최소 24억 내지 25억을 써야 낙찰될 물건이었으며 경매 자금이 부족하여 만약 18억을 대출받아서 경락 자금에 보태서 냈다면 매월 18억 원에 대해서 5% 내지 6% 이상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낙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전세권자를 인수하는 경우, 즉 전세 안고 집을 산다고 하죠. 이러한 전세권자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으므로 명도비를 줄 필요가 없고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전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8억을 받아서 나가는 전세권자에 반환해 주면 되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이자도 당연히 내진 않겠죠. 현실적으로 낙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전세권자를 인수하는 경우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상 경매 사건의 실사례를 예로 들어 경매 관련 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